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이나 저녁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셨거나 배달 앱을 열고 손가락을 스크롤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시대의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더욱더 우리 식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간편함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에 이끌려 어느새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맛있는 음식들, 과연 우리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라면, 치킨, 김밥, 피자, 족발 솔직히 맛있는데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아, 오늘 또 너무 짜게 먹었나? 야채는 하나도 없었네. 이러다 건강 나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배달 음식을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즐기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이렇게만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확 달라지고 죄책감 없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을 너무 자주 그리고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는 물론이고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에 2끼 이상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편리한 음식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이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해소하면서 맛있고 건강하게 편의점 및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비법부터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바로 영양 균형 맞추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부족한 섬유질, 비타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부족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충해줘도 식단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야식이 생각나 배달 치킨이나 족발을 시켰다면 그냥 먹지 말고 집에 있는 샐러드 채소나 신선한 채소를 함께 곁들여 보세요. 상추, 양상추, 오이, 당근 스틱, 파프리카 등 어떤 채소든 좋아요. 간단하게 씻어서 함께 먹기만 해도 부족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고를 때는 흰 빵보다는 통곡물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통곡물은 흰 빵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식이섬유도 훨씬 풍부해서 더욱 건강하고 든든한 선택이 될 수 있죠. 단백질 선택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흔히 접하는 가공육, 그러니까 소시지나 햄, 베이컨이 들어간 메뉴보다는 살코기가 많은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산물 위주의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죠. 가공육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나트륨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은 반면 살코기나 해산물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고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해산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도시락을 고를 때 햄버거 스테이크나 제육볶음보다는 닭가슴살 샐러드, 수비드, 닭가슴살 도시락 또는 연어 스테이크가 포함된 도시락을 고르는 식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하게 먹으려 노력해도 배달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것보다는 집밥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직접 요리하거나 건강한 집밥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집밥을 해먹기 어렵다면 최소한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에 채소나 과일을 추가하는 등 영양적인 보완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맵고 짠 음식이 최고죠. 얼큰한 국물, 매콤한 양념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이 나트륨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나 소스가 잔뜩 들어간 배달 음식은 나트륨 폭탄일 때가 많아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이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하죠. 그래서 소스나 드레싱은 음식에 바로 붓지 말고 꼭 따로 받아서 찍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종지나 접시에 덜어 조금씩만 찍어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치킨 양념, 만두 간장, 족발 새우젓 등 모든 소스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또 국물 음식, 예를 들어 찌개나 짬뽕, 라면 같은 걸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최고라고요? 네, 저도 압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현명합니다. 전국물이 먹고 싶다면 맹물에 가까운 맑은 국을 선택하거나 집에서 직접 조리할 때는 소금이나 간장 양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비법은 섭취량 조절입니다. 배달 음식은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먹기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메뉴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넉넉한 양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아깝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절반으로 나눠서 냉장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김밥이나 샌드위치, 신선한 채소가 들어간 음식처럼 상하기 쉽거나 신선도가 중요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치킨, 피자, 족발, 보쌈처럼 비교적 보관이 용이하고 재가열에도 맛의 변화가 적은 음식에 적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먹기 전에 미리 덜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달 음식과 함께 오는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세요. 달콤한 맛에 이끌려 손이 가기 쉽지만 당분 함량이 너무 높아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물이나 무설탕 차 혹은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목 넘김이 시원한 음료가 필요하다면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주문하는 거예요. 이왕 시키는 김에라며 너무 많은 양을 시키기보다는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주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식이 남았다면 아깝다고 무리해서 먹기보다는 즉시 냉장 보관하여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의 위험이 높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철저한 위생 관리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건강하게 조절된 음식이라도 위생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을 배달받으면 먼저 음식 용기나 포장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배달 과정에서 주변이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달 기사님께 직접 받았다면 포장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문 앞에 놓인 경우에도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 음식은 차갑게,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적절한 온도로 잘 배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의 온도는 세균 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식을 받기 전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위생 수칙입니다. 손은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직접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 용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덜어먹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위생적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배달 용기째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남은 음식은 미리 용기에 소분하여 냉장 보관하면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보관했던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재가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라도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깔이 변했거나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아까워서 그냥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식중독은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편의점 음식과 배달 앱 활용 팁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요즘 편도족이라고 부르죠.
최근 편의점 음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메뉴도 다양해지고 영양을 고려한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면서 품질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양 균형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중요해요. 겉으로만 건강해 보이는 음식보다는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영양소는 추가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나 과일, 삶은 계란 등을 함께 구매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잊기 쉬운 부분인데 컵라면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컵라면 용기는 대부분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어 가열 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니 절대 전자레인지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덜어서 데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배달 앱을 사용할 때는 음식점의 위생 등급이나 행정처분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앱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문 전에 한 번쯤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동네 맛집이라고 소문났어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관한 다음 배달 앱 업체에 문의하거나 국번 없이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이니까요. 어때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 어렵지 않죠?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배달 음식은 현대인의 삶에서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고 현명하게 선택하면 건강까지 챙기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라면, 치킨, 김밥도 죄책감 없이 그리고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영양 균형, 나트륨 조절, 섭취량 조절, 그리고 위생 관리까지 이 4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식생활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